평범한 다이빙으로 시작된 사건이 30분 만에 충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다이버 제임스는 갑자기 거대한 혹등고래와 마주하게 되었고, 고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고립되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임스를 놀라게 한 것은 고래의 상태뿐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놀라웠다. 그들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서프라이즈가 드러났다. 그게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자. 운명의 그 아침으로 되돌아가 보자. 9월이 평온한 아침. 태평양은 핑크빛 일출 아래에서 부드럽고 조용했다. 마린 원더러의 갑판 위에서 제임스 워렌은 장비를 준비하고 그의 5인 다이빙팀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해양 생물학자 사라체는 수중 카메라를 조정하고 전 군인 다이버 마이크 피터스는 공기 탱크를 검사했다. 해양 생태학자 레이첼 오닐은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기 위해 기기를 조정하고 항해 전문가 토마스 로드리게스는 업데이트된 지도를 검토했다. 제임스는 날씨를 재확인했고 가벼운 바람과 맑은 하늘, 고요한 바다가 다이빙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가까이에 있던 조지 맥퍼슨 선장은 15년간 조타를 맡으며 좋아하는 머그컵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모습으로 여유롭게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상이었던 순간 수면 아래에서 헤매는 신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암시를 주었다. 이른 아침, 팀은 평소의 통신 점검을 시작했다. 라디오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추적 시스템은 정확한 좌표를 표시했다. 사라는 오래되고 낡은 관찰 노트를 꺼내 바다 생물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이 수역에서는 바다 사자, 돌고래, 그리고 장엄한 혹등고래를 자주 볼 수 있다. 약 15분 후 제임스와 마이크라는 첫 번째 다이버 쌍이 물속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이숙련된 탐험가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시성은 아주 좋았고 팀 전체가 신나했다. 수중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경이로운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사명은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산호초를 탐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멀리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팀의 불길한 기분을 안겼다. 이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레이첼과 토마스는 보트에 남아 팀원들이 필요할 경우 도와줄 준비를 했다. 사라는 쌍안경으로 수면을 보고 있었고 배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고래의 숨구멍에서 나오는 물보라인 줄 알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재빨리 맥퍼슨 선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40년의 항해 경험을 가진 조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를 그 소음 쪽으로 몰았다. 레이첼은 수중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특별한 마이크를 잡았다. 몇 분 후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큰 혹등고래를 발견했다. 그 고래의 움직임은 불규칙했으며 보통의 부드러운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라는 수중 통신 장비로 제임스와 마이크에게 무전을 보냈다. 잠수부들은 잠시 멈추고 고통받고 있는 해양 동물에 접근하는 위험을 인식하며 조심스럽게 고래의 위치로 향했다. 보트에서는 레이첼이 구조 장비, 특별한 절단 도구, 수중 조명 및 안전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마스는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임스와 마이크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래가 어망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고래는 그물, 밧줄, 그리고 체인에 얽혀 있었고 한쪽에는 동물을 가라앉히는 앵커가 있었다. 당신은 동물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익습니다. 위험이 박하였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디버스는 이렇게 거대하고 얽힌 생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고래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며 고래의 시선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는 혹등고래가 뛰어난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동물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이크는 가까이에서 멈춰 서서 필요할 경우 도와줄 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제임스는 등줄기에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그 거대한 눈 속에서 그는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침묵의 간청을 감지했다. 고래는 약간 머리를 돌려 이곳에 있는 이상한 형체를 더 잘 보려는 듯했다. 제임스는 천천히 손을 들고 고래에게 비어있는 손바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는 돌고래와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제스처였다. 놀랍게도 고래는 차분하게 남아있었고 물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볍게 지느러미를 움직였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20분 후 두 번째 다이빙 팀인 사라와 레이첼이 추가 장비를 들고 도착했다. 그들은 위험한 구조물의 배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엉킨 어업 장비를 체계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선장과 함께 배에 남아있던 토마스는 팀의 노력을 조정하고 다가오는 해안 경비대 선박과의 통신을 유지했다. 그는 팀의 행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초안하기도 했다. 우선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가장 중요한 엉킴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사라는 고해상도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든 매듭과 엉킴을 기록하며 특히 밧줄이 고래의 피부에 찰과상을 일으킨 지점을 주의 깊게 살폈다. 제임스는 고래의 거대한 힘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과정인 꼬리 지느러미를 풀기 위해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가만히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해 최대한 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한편 마이크는 고래를 방해하지 않고 앵커를 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앵커의 무게는 약 1.5톤이었고 위험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풀어야 했다. 레이첼은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주위에 엉킨 그물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있었는데 밧줄이 조직에 깊숙이 박혀 있어 섬세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구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철저한 정신력과 대다수가 꿈꾸기만 하는 수준의 정밀함을 요구했다.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특별한 10초 부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하실래요? 다행히도 해양경비대 보트가 곧 도착했습니다. 그 보트에는 해양 포유류 수의사인 에밀리 파커 박사와 또 다른 구조팀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더 큰 잔해를 들어올렸습니다. 파커 박사는 고래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줄이 피부에 눌러서 생긴 여러 깊은 찰과상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상 중 어느 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팀은 신속하게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고래의 머리와 분수를 구해내고 다음으로 나머지 몸체와 앵커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구조자는 특정 작업을 맡았습니다. 가장 섬세한 단계 중 하나는 고래의 입에서 줄을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제임스가 그 도전을 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래의 머리에 접근하여 통신기를 통해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블이 그 주위로 떠올라 햇빛을 받아 비현실적으로 빛났습니다. 고래는 그의 차분한 에너지를 감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래는 입을 살짝 열어 제임스가 엉킨 낚시 장비를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래의 혀와 턱에 엉켜있는 여러 두꺼운 줄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동물이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래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고 때때로 제임스가 어려운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혀를 움직였다. 제거된 로프의 각 섹션은 고래에게 가시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초기 단계가 완료되자 팀은 수면 위로 올라와 탱크를 보충하고 재조정했다. 보트에 돌아온 그들은 다음 단계인 고래의 몸을 자유롭게 하고 닻을 처리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작업 조건이 약간 더 편안해졌다. 짧은 휴식 후 사라와 레이첼은 고래의 몸 주위에 있는 그물망을 자르는 작업을 재개했으며 특별히 둥글게 된 끝이 있는 칼을 사용하여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했다. 매 움직임에는 신중함과 정확성이 필요했다. 한편 마이크와 2명의 해안경비대 팀원들은 닻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들은 제거된 후 하강을 조절하기 위해 부풀릴 수 있는 플로트를 부착했다. 또 다른 1시간의 노력 끝에 대부분의 그물이 제거되었다. 일부 자극적인 부위가 남아있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 파커 박사는 고래를 계속 관찰하며 고래의 호흡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해졌음을 기록했다. 팀이 닻을 풀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모든 안전 조치를 확인한 후 고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마지막 컷을 했다. 고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궁금했다. 다음 행동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구조자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순간이 다가오자 제임스는 모두에게 제자리를 취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마이크는 다른 사람들이 앵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동안 마지막 로프를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다. 고래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한 듯 거의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마지막 로프가 잘리자 앵커는 부표와 안전줄에 의해 천천히 내려갔다. 팀원들은 그 거대한 생물이 서서히 바다 깊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앵커가 풀리자 고래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고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움직임은 머뭇거리는 듯 했고 마치 수영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씩 더 자신감과 우아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팀은 다음 30분 동안 고래를 관찰하며 그 상태를 기록했다. 고래는 서서히 구조대 주위를 돌기 시작했고 매 회전마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고래의 호흡은 차분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고래가 제임스에게 가까이 수영하며 그의 거대한 몸에 부드럽게 스쳤다. 그 제스처는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이어서 마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고래는 숫자 8과 비슷한 흐르는 패턴으로 움직였다. 마치 춤을 추듯 물속을 매혹적으로 가르며 작은 수중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와류를 만들어내며 우아하게 헤엄쳤다. 사라는 이 귀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것이 보물임을 알고 있었다. 팀은 고래가 새로 얻은 자유를 탐험할 수 있도록 점차 뒤로 물러났다. 각 움직임은 점점 더 자신감 있고 표현적으로 변해갔다. 박사님은 마지막 원거리 평가를 실시하고 고래의 전반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며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자국과 치유된 상처는 몇 주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던 중 고래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코에서 강한 물을 뿜어냈다. 그 물줄기의 힘은 놀라워 보였고 마치 축하하는 듯했다. 햇빛이 물방울을 비추어 공중에 희미한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이후 15분 동안 팀은 고래가 연속으로 멋진 점프를 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고래의 거대한 몸이 수면 위로 솟구칠 때마다 2배의 선박에서 환호성이 울렸다. 매 점프마다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토마스는 이 행동이 최근에 구조된 고래에게는 드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지만 이 고래는 머무는 듯 보였고 아마도 감사의 표시일지도 모른다. 결국 고래는 천천히 배 쪽으로 수영해 오며 모든 승무원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순간을 주었다. 황금빛 석양 아래 고래의 매끄러운 피부는 회색과 파란색의 음영으로 반짝였다. 레이첼은 일부 상처가 더 오래된 것 같아 아마도 이전의 어구와의 접촉에서 생긴 것일 거라고 주목했다. 이는 책임 있는 해양 관행의 중요성을 강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고래는 천천히 북쪽으로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승무원들은 고래가 여름철에 혹등고래들이 모이는 풍부한 먹이터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다. 다음 구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게시할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배를 눌러주세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었다. 이번 구출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가? 태양이 지면서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팀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이 놀라운 구출 작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좌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맥퍼슨 선장은 그의 항법 지도에 그 지점을 표시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육지로 돌아가는 길에 팀은 상세한 데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들은 구출 작전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법과 전략을 기록했다. 그들은 고압 순간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구조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다음 날 아침, 팀은 사무실에 다시 모여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사용된 각 방법과 도구를 문서화했으며 그들의 경험이 미래의 다른 구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제임스는 특히 고래의 특별한 차분함과 인간의 도움에 대한 개방성을 주목했다. 바다에서 20년을 보낸 그는 인간과 대양의 거인 사이에 이렇게 깊은 연결이 있음을 본 적이 없었다. 마이크는 회수된 어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물과 닫혀 있는 표시는 몇 달 전에 폭풍 우중에 침몰한 배에서 온 것임을 나타내었다. 약 일주일 후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연보선이 가시적인 흉터가 있는 혹등고래를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고래의 행동은 정상으로 보였고 다른 고래들과 함께 먹이를 찾아다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팀의 협력과 제임스와 그의 팀원들에 대한 고래들의 독특한 신뢰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적인 구조가 아니라 두 매우 다른 종이 필요할 때 어떻게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다. 구조 현장은 이후 해양 구조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추가되었다. 순찰대는 버려진 어구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지역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작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형 포유류 구조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고래가 입을 풀어주기 위해 협력하는 동안 수집된 행동 관찰은 매우 소중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해양 상황에서도 전문성, 인내, 그리고 공감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팀의 모든 구성원은 더 깊은 이해와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도 그들은 고래의 눈에서 본 표정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표정은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마도 감사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래가 잠수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본능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도 꼭 확인하세요. 저희가 가져오는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탐험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비디오를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